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The Having, 지은이 이서윤, 홍주연, 발행 수호서재입니다. 부와 행운을 만나는 출발점은 마법의 감정, having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선출간되어 세계가 먼저 찾아 읽은 The Having. 세계적인 부자들이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운. 행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물려받은 재산도 특출난 재능도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기업 창업주와 주요 경영인, 대형 투자자가 절체절명의 순간 찾는 사람, 이서윤. 그들은 그녀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습니다. 7살에 운명하게 입문해 동서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오랜 기간 한국의 경제계 리더들을 자문해온 저자 이서윤은 수만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찰한 끝에 밝혀낸 부와 행운의 비밀을 이 책에 집대성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 쉽고 빠르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쉽게 전달되는 해빙의 가르침을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운명. 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 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다양한 자료를 뒤졌고 기자 시절 알던 네트워크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부로 오르는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구루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10년 전에 나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의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다른 기자들과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할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구루를 찾아서. 구루의 근황을 알아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맹렬하게 검색하고 주변을 탐문했다. 나와 만난 이후 서윤은 저술 및 강연 활동에 몰두한 것 같았다. 통찰력이 깊어질수록 명성도 높아졌고 자연히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난 듯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들 했으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대기업에 인사가 있을 때면 그녀의 집 앞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했다. 간신히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다. 먼저 10년 전의 만남을 언급하며 나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답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 구루뿐이라고도. 돌이켜보면 10년 전 딱 한 번 만난 이에게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도 같았다. 일주일쯤 지난 뒤 휴대전화에 새 메일 표시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이 보낸 답장이었다. 놀랍고도 기쁜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반가워요. 물론 기억하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연락이 올 걸 알았다는 듯 차분한 문장이었다. 서윤은 아버지를 여인 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 뒤 자신이 지금 유럽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그 다음에 쓰인 문장은 몇 번을 읽고도 믿기 힘들 정도였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지나갔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이랍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 문구를 읽자마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컴퓨터를 켜고 답장을 쓴 뒤 곧장 이탈리아행 티켓을 예약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회.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돌아서자 호수를 배경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반짝이는 호수가 등 뒤에 있어서인지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공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인사말을 건넸다.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녀에게서는
자스민과 머스크를 합친 듯한 고혹적인 향기가 풍겨왔다. 20대 시절 서윤이 싱그러운 봄 장미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한여름 태양 아래 만개한 장미 같았다.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생각보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다행이에요. 따뜻한 그 한마디 말에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 안 가득 커피 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 쥐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해빙.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이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 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의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 해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해빙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진짜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해빙을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들떠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서윤도 내가 무얼 궁금해하는지 짐작한 듯 했다. 서윤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어요.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죠.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라니.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과 이자를 내고도 한참 남을 액수였다.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렇게 넉넉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살고 싶던 동네에 집을 장만하고 몇 년 전부터 꿈만 꾸던 차도 사야지.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교육도 다 시킬 것이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옷과 가방도 사야지. 이번 휴가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떠나볼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도 있겠어. 참, 나만 잘 살면 안 되니까 재산을 정기적으로 뚝 떼어서 기부도 해야겠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끝도 없이 부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특별하게 살고 싶었다. 부모님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은 싫었다. 10대가 되자 하고 싶은 것이 매일 바뀌었다. 어떤 날은 변호사, 또 다른 날은 의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걸프전을 취재하던 CNN 기자를 보고 꿈을 정하게 되었다. 바로 이거야. 나도 기자가 되고 싶어.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신문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꿈을 이룬 것이다. 신문 일면에 실린 합격자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희망에 설레어 본 적이 없었다. 기자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절망만 커져갔다. 내가 본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이 부를 쌓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 뿐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서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문득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순간 부풀었던 가슴이 내려앉으며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들을 돕기 위해 기사를 써서 성금을 모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세상에 있는 재화는 한정적일 것이다. 모두가 큰 돈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겠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내 앞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죠. 잠깐의 침묵이 지나간 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30% 이상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타고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짚어보았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 정도의 크기의 그릇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순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던가.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그럼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빨리 해빙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낭비와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 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지요.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말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작은 낭비를 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 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 더 건강해지겠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진짜 부자. 마침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 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 군침이 돌았다. 서윤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된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어.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서윤이 말한 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는 훌륭해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 100%로 사는 느낌이에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 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해 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날아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해빙을 하는 것이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며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의 비밀을 알까? 씹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도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있음을 느끼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윤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써 보았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 에너지가 나중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거고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 괜찮다는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힘을 내어서 다시 시도해 보았다. 아,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이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맞아요. 원인과 결과. 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하의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을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서윤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다. 센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이래서 즐거워요. 정답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가짜 부자. 그럼 가짜 부자란 뭔가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셈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거라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유는 말을 이어갔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물론 그들이 서류상 백만장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죠.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동여매고 있거든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법밖에 없다고 믿어왔어요. 아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요. 한 푼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끼고 봐야죠. 반면 다음 달부터 월급이 10배로 오른다면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맛있게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대답하는 순간 이해가 되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마음도 이런 건가 봐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잘 대답했다는 듯 미소를 보인 뒤 서유는 이렇게 설명했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렌즈를 꼈을 때는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겠죠. 파란색 렌즈를 쓰면 모두 파랗게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부자는 해빙의 렌즈, 가짜 부자는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죠.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해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더 해빙. 이 책은 서윤과 홍 기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소설 형식의 책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서윤을 만나서 대화하며 해빙을 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서윤 작가는 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행운의 여신으로 부자들도 만나기 힘든 인물이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그 또한 저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은 해빙에 대한 정의와 해빙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해빙을 할 때의 나의 감정의 힘, 해빙 노트 작성을 통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감정의 신호등을 통해 무의식 속에 나의 에너지와 생각을 끌어내는 방법 등 해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끌어당기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드렸던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의 원천, 백만장자 시크릿 등과 같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 진짜 부자들은 생활 속에서 해빙이 자연스레 녹아 있다고 합니다. 해빙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돈을 쓰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면 되는지 그 구체적 실천법에 대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자들은 이 책들을 보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해빙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려웠지만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저의 경험을 떠올리며 대입해 보니 이해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모르게 해빙을 실천하면서 그 효과를 느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이후로는 다시 제대로 해빙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빙을 실천하면 빠르게는 2주, 느리게는 3개월 안에 그 끌어당김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지금 당장 해빙을 실천해서 그 힘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